봄17 지축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한간에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없고 지구가 바로 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은 천도에 해당하는 말일 뿐입니다. 문제는 천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후천세계를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 천도에게 미루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지축을 바로 세우려면 지구가 바로 서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지구에 해당하는 우리의 몸의 척추를 바로 세우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상하 전후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지축이 바로 선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면 상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전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좌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합니다. 둘이 둘이면서 하나로 존재할 때 두 사이에 균형이 있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사는 것이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후천세계란 윗사람과 아랫사람, 기성세대와 신세대, 좌파와 우파 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하나로 소통하여 분열이 합일이 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몸이 기울어 둘로 분열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몸과 마음이 분열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병고가 생기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역시 병이 듭니다. 병든 나와 병든 세상을 고치려면 척추를 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건강한 나와 건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잡으려면 마음이 몸을 늘 보아야 합니다. 봄 18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바르고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다는 말은 비틀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바르다는 것이고 옳다는 말은 비틀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옳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 바르게 되어야 양쪽을 거느리고 다스려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지 않고 평등하게 골고루 부리고서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소우주인 우리의 몸은 상하, 전후, 좌우 둘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양쪽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목과 척추를 바로 세워 균형을 잡고 좌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좌우를 골고루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만사만리의 근본인 몸을 유지하고 그리고 쓰는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이란 우주의 이치에 따라 둘 사이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 하나로 소통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삶에 있어서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이루기 위하는 각성된 정신의 힘입니다. 정이란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봄 19.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인 본성을 깨달아 얼마나 회복하고 근접하였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량인 혼이 대량인 영에 얼마나 근접하고 닮았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까닭은 의식 수준이 완전 무결한 신적인 수준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전생에 습득한 언어나 지식 등은 소멸하고 재능이나 의식 수준은 그대로 이월되어 타고 나옵니다. 인간이 타생을 통하여 영적인 진화를 거듭하여 계량인 혼이 대량인 영과 합일이 되면 완성이 되므로 더 이상 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 되고 재생명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의식의 수준은 무한대한 성품의 허공성에 비해 마음 보따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 성품의 침묵성에 비해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우냐,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산란하냐, 성품의 정정성에 비해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 얼마나 맑으냐 탁하냐, 성품의 광명성에 비해 얼마나 표정이 밝으냐 어두우냐,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얼마나 자기와 세상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요 성품인 영성은 무한한 공간성과 부동한 침묵성, 영원한 시간성과 불변하는 광명성이 짝이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삼라만상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완전 무결합니다. 6월이 왕래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완전 무결한 영성을 깨달아 드러내고 증득하여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혼인 인격을 영인 신격으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이 신격에 근접하였느냐, 얼마나 혼이 영과 가까우냐, 영이 유주인가 혼이 유주인가 정신이 본유인가 마음 본유인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균형을 바로잡아 조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봄 20.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의 원대국은 자기 몸의 상하 전후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져 중심을 잃어 신경 전달 통로가 막히거나 단절이 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하고, 중심을 잡아 목과 척추가 바로 서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상하 전후좌우가 각각이면서 하나로 관통하여 여럿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신경계통이 소통되어야 몸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어 몸의 조화가 일어나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과 척추가 바로 서야 호흡과 심장의 박동과 소화작용도 원활해지고 사고와 감각작용 또한 원활해질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만 급급하여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어져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 입장을 비워 양자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자기 입장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저절로 비워지는 바 본래 비워져 있는 허공성인 성품에 개합하여야 합니다.
불통이 조성된 것은 마음이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 싫어 몸을 떠나 몸을 이탈하는 바람에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벗어나 몸이 늘어지고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처음에는 편한 듯 하여도 나중에는 몸이 부서지는 듯 몸이 불편하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몸과 아픔을 감각하기를 기피하는 정도의 의식 수준에서는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감각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서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갔던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자기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그 바탕이요 근본인 영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열되면 애고가 되고 계아가 되고 혼이 되어 서로 간에 불통이 되어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바른 자세를 취하여 몸과 마음이 통하여 합일이 되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몸에서 불통이 되면 병고가 오고 인간관계에 불통이 되면 가정이나 사회가 병이 들고 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이 오고 인간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정이나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자기와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봄 20일 원만구족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무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 원만구조하다 완전무결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바탕이고 근본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영감으로 보면 허공성에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광명성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은 침묵성인지라 부동하고 시간은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한 광명성인지라 불변한 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동하고 변하는 천지만물을 성성소멸하면서도 그 당체는 불변하고 부동합니다. 무한의 텅빈 허공 가운데 은밀한 광명이 가득 차 있으니 텅비고 가득 참이라는 음양의 상반된 성질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음양합일체이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니 구독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이란 둥글다는 뜻으로 중심에서 보면 테두리가 없는 무한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 원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운동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없이 돌아가 무시무종하여 무량세계를 건설합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까닭이 원에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만 구족하려면 성품을 보아야 하는데 성품을 보자면 물질을 보는 오감으로는 볼 수 없고 영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잠재된 영감을 발현시키려면 오감을 통해 몸 밖으로 향한 시선을 돌려 밖을 보면서도 안의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는데 한눈 팔지 않고 고정될 정도가 되어 뇌외명철하면 영감이 개발되어 몸 안에 내재한 성품을 보아 원만 부족해집니다. 봄 22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들었는가가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마음이 몸의 운행이나 통증을 감각하기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기억을 통하여 과거라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후회하거나 자학하여 자기를 심판하여 쥐어받거나 상처를 내어 벌주거나 오지 않는 미래라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시달리거나 아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무시간성이며 무기공인 비좁고 어두운 허구의 공간에 오락이나 게임을 통하여 빠져들어가 도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생각의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양자택일의 과정에서 선택하여 소외된 부분이 억압을 당하고 쌓여 스트레스가 되고 생각이 허구적으로 작용하여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들끓게 되고 스트레스나 잡념을 피하여 시간이 없는 허구적인 무기공의 공간에 빠져들어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숨어 갇히게 되어 부자유하고 무감각하여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정신이 들도록 할 수 있나요?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름으로 자기가 어디에서 있다가 나왔는지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린다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정신 차리는 법은 모릅니다. 정신 차리는 법은 밖으로만 떠돌던 마음이 안으로 향하여 정적으로 몸의 상태와 동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몸을 감각하려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감각해야 할지 어떻게 대중 잡아야 하나요? 마음이 몸을 늘 감각하는 습관이 들면 자기 몸의 상태가 상하, 전후,
좌우로 기울어지고 삐뚤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턱을 당기고 경추 목뼈와 척추 허리뼈를 일직선으로 축을 세워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바로잡아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몸의 기혈이 잘 순환하여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감각하다가 보면 오른쪽으로나 왼쪽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양쪽을 균등하게 골고루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요체는 균형을 잡아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좌우를 사용시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하여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공으로 도피하고 숨어들고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역겨워 몸을 이탈하면 몸과 마음이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하나가 되면 합일이라고 하며, 둘이 하나가 되면 바르게 되어 진실 하나뿐이고, 둘이 각각으로 분열이 되면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스트레스와 잡념과 몰입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몸을 떠나게 되면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의 병고가 나타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의 병리현상이 사라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는가 들었는가에 대하여 항상 표준을 갖고 마음이 몸을 감각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일상의 동작을 좌우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든 상태입니다. 의식의 혁명이란 나갔던 마음을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들어사는 의식개혁이요 혁명입니다. 법리 13.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만사만리의 표준이라면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소우주인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의 진실이란 상하 전후 좌우가 없는 것이 아니로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름을 따라 상하 전후 좌우가 각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몸과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합일된 것으로 보면 진실이고 명칭에 따라 제각각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몸과 마음이 분열이냐 합일이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면 생각이 일원성이 되어 진실만이 나타나 실존이 되어 본질에 도달할 수 있어서 진실이 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분열이 되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되어 진실과 거짓 둘로 벌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잡념이나 망상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하여 무시간적이고 무기공적인 후구적인 공간에 빠져들어가 숨어서 갇히는 바람에 몰입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무감각해져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스트레스나 잡념, 망상이나 몰입현상 등 세 가지 병리현상은 분열에서 오는 거짓의 반로현상입니다. 진실하면 마음이 텅 비어 한가하여 안정이 오고, 거짓이 되면 마음에 풍파가 일어나 시끄러워지고 동요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오고보니가 되어 세 가지 병리현상을 앓으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도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못나도 잘난 척하는 거짓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예컨대 둘이라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상으로는 둘이 아닌 하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로 살아가면 바르고 진실한 삶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둘로 분열하여 살게 되면 이원성에서 나오는 풍파가 일어나 거짓 세계가 벌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말리지 않고 진실하게 살려면 몸을 외면하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마음으로 하여금 몸으로 향하여 몸을 늘 비추어 보고 감각하여 현실과 진실의 뿌리를 박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실과 현실이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몸을 등지면 그 대가로 거짓과 환상 세계에 태어나 온갖 풍파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란 하나의 진실로 돌아가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일입니다.